서울과 수도권의 최신 부동산 이슈를 알아보는 부동산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UNR 컨설팅 박상원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21일에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열렸는데 이 개최 결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눈여겨볼 만한 사항이 주택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 10곳이나 좀 해제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9월 중순 정도까지 어느 정도 실태도 좀 마무리하기 때문에요. 상당히 이제 이번에 많이 해제가 되는데 이번에 10곳입니다. 동대문 전농동 134번지 일대, 전농 10주택 재개발 구역 등 10개 구역인데요. 아무래도 추진 주체가 이제 없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등 30% 이상 해제를 요청한 구역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성동구 성수 2동의 2가의 328번지, 천호동의 91-52번지 일대고요. 주택 재건축 구역 7곳입니다. 하월곡동 81-450번지 일대, 도봉구 방학동의 604-35번지 일대, 공항동 61번지, 구로동의 545번지, 가산동의 149-5번지 일대, 시흥일동의 881-26번지 일대, 동작구 사당동의 129-4번지 일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민 의견 청취 결과를 그동안 이제 들었기 때문에 주민 의견에 실제적으로 토지 소유자 등 30% 이상이 재개발, 재건축 반대했기 때문에 해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적으로 해제되는 지역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시 입장에서도 실태 조사가 현재 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 만큼에 현재 좀 더 늘어날 거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해제가 됨과 동시에 일대 증축이나 개축 등 이제 개인별로 재산권이 좀 행사가 또 가능하다 이런 점도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주민들이 일부 동의할 경우에는 대안 사업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말고 다른 저층의 실질적으로 친환경적인 이런 주택을 짓는 이런 대안 사업도 진행한다고 그러니까요. 유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영등포구 양평동 2가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 가결 소식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양평동의 2가입니다. 29-6번지 일대고요.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이 가결됐습니다. 이 지역이 이제 조선시대 마구간으로 이제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후 주거 용도로 개조하고 사용될 만큼 밀집된 노불량 건축물과 일부 이제 공장이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화재 등 재위험에 노출된 지역이었으나 근본 이 도시환경 정비계획에서 소공구를 영등포 대로변에 배치하고요. 정부 구역 내 십자형인 네트워크인 공공 보행 통로 등 설치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휴게 공간, 또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고 주거와 산업 공간을 분리 배치, 주거 산업 기능을 가져가고 안전한 주거 복합 단지로 이제 변모할 예정입니다. 정비 구역의 주요 내용을 보니까요. 주거 부지가 6,957제곱미터. 지상 25층, 용적률 300% 규모의 공동주택의 258세대입니다. 임대가 이제 33세대, 장기전세가 27세대 포함됐고요. 산업부지가 1996제곱미터에 지상 10층, 용적률 400% 규모고요. 지식산업센터 등이 건설될 예정이고 침체된 양평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등포 양평도입니다. 또 이제 중랑구의 묵사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심의가 이제 조건부 가결됐는데요. 대상지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구역 면적이 19,668.1제곱미터, 용적률이 249.98%, 건폐율 30% 이하, 최고 19층 6개 동, 총 386세대가 이 건립하는 계획안으로 이제 상정됐고요. 아무래도 이 지역 지하주차장, 위치 조정이라든지 공공보행 통로 설치 등을 갖춰 이번에 재건축이 조건부로 이제 심의 가결됐다는 거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용산구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용산구 이태원동의 부군당 일대, 여기는 이제 마을 수호신을 모으시는 재단이죠. 그렇습니다. 이곳을 역사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논의가 됐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부군당이 이제 조선시대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제당, 제사 지내는 곳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191-3번지입니다. 이태원동 역사공원으로 이제 결정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수목도 이제 보존하고 과도하게 이제 옹벽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 조건을 달아서 가결되었는데요. 이 일대가 이제 아무래도 그 몇백 년, 한 400년 정도가 이제 이어져 부군당의 역사가 이어져 왔고 네. 현재도 이제 매년 음력 4월 1일, 10월 1일 날 민속제례가 이제 거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래 들어서 이 상당히 좀 큰 규모의 사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그 유무형의 역사문화유산과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마을숲을 보존, 개성하고 이 부군당 일대를 주민들의 휴식공간, 교육의 장으로 조성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이태원동 주민들의 바람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네. 아무래도 향후에도 그 주민들과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서 부군당의 그 역사성을 보존하고 생태적인 마을숲 조성을 이루어서 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소로 태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400년이나 됐다고 하니까 역사가 깊은 만큼 보존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압구정동 422번지 그 신사공원 지하에 이 저류시설과 빗물 펌프장을 설치하는 안도 가결됐죠? 그렇습니다. 그 건축 계획 시에 그 주변과 어울리는 재료와 외관으로서 계획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는데요. 네. 집중호우 시에 수시 침수되는 신사동 강림교회 주변하고 한남 IC 주변의 주택 및 상가 등의 침수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사공원 지하와 인근 녹지의 대형 조류시설과 환경 친화적인 빗물 펌프장을 설치하고자 도시계획시설, 즉 유수지를 결정했습니다. 네. 근본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유수지는요, 기존 잠원 빗물 펌프장으로 유입되어 한강으로 내보내던 것을 펌프장을 추가 설치하고 관로를 분할하여 유용 면적이 197헥타 중 약 123헥타르 62% 면적의 유수지를 신설을 되는 이런 안을 보면 될 것 같고요. 기존 관로와 이 펌프장에 집중된 부하를 줄여서 집중 호우시의 병무 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신사동의 강림교회 주변하고 한남아이 주변에 상습적인 침수의 그 방지를 하기 위한 이런 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공원 지하에 조류시설 설치하고요. 상부는 현재와 같이 공원으로 복원하여 향후 인근 주민들의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방침을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주민분들이 많이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화여대에서는 기숙사를 또 건립한다고 하는데 이제 또 개학이고 이 대학생들 주거난 해소에 좀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서울시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이번에 특히 그 대학생들의 지방 대학생들의 특히 그 거주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특히 그 대학교 쪽의 기숙사 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아무래도 그 이번에 그 부속동인데요. 지역 주민도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좀 해라 이렇게 조건을 좀 부여했습니다. 이번 심의 통과로 해서 높이 5층, 총 연면적이 66,600제곱미터 규모의 기숙사 5개 동입니다. 368개가 이제 실제 방에 들어가고요. 1,760명 수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숙사 건립이 됨으로써 지방 학생들의 기숙사 수용을 확충하고요. 대학생 주거난 해소, 교육환경 해소에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인사동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사동 일대 그 69개 소단위 맞춤 정비 가이드라인도 확정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인사동 같은 경우는 뭐 대규모 개발보다는 소규모로 구역별로 개발하는 안도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인사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통 이런 뭐 찻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기념품 뭐 엿집이라든지 많지만은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가시면 화장품이라든지 뭐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상당히 논란이 많았지만은 이번 안에서는 이런 업종들 아예 못 들어오게 지금 규제가 되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일대가 35년간 묶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개별 지구에 대한 사업 절차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아닌 건축 허가에 따라 진행됩니다. 아무래도 건축 허가이기 때문에 좀 소규모로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기간도 대폭 단축되고요. 빠르면은 연내
첫 사업을 뜨는 곳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평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아닌데요. 지난 4월에 상정됐지만은 도시계획 심의에 보류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정비 가이드를 확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사동 일대가 액길 등 도시 조직이 유지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고요. 네네. 근본 대규모 철거형에서 소단위 맞춤형 정비 방식으로 전하는 데는 이견이 없는 걸로 보여지겠습니다. 계획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예전에 보류했는데 이번에 이제 실질적으로 소위원회가 현장 답사도 이제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인사동을 분위기 역사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번에 재검토를 해서 소단위로 필지별로 개발하게끔 건축허가로 받겠다. 상당히 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승동교회 주변 공평 도시환경 정비구역 내 6개 지구로 종전 전면 철거 재개발을 걷어내고 인사동 일대, 액길 등 역사적 도시 형태를 유지하면서 노후된 건축물을 점진적으로 개선 나가게 됩니다. 이번 계획안이 미래 100년 도시계획과 서울도심부의 미래상과 관리 방향 일환으로 추진되는 세부 추진계획까지 맥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소단위 맞춤형 정비로 이제 전환 획기적 이 정비가 상당히 마련한 데에 대해서 이번에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총 이제 도심이 총 40개 구역 294지구가 지정되고 완료가 142지구, 미시행이 67개 중 57개 지구는 20년이 넘도록 개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규모로 이제 개발이 진행되면 역사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역사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네. 소규모로 이제 개발하는 방향으로 서울시가 오늘 생각을 좀 틀었다. 이게 네. 상당히 큰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존은 하면서 조금씩 정비를 해나가는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요. 그렇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이번에 위원회 결과 소식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따라잡기 박상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